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우 박사의 통통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물량이 늘어난 것이 택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택배 물량, 우선 한국, 일본, 중국 택배 포함해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택배 현황이 중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 2021년 상반기 결산에서요, 올해 상반기 중에 지금 택배 운임 단가 인상이 있어갖고요. 그럼 모 회사에 대한 단가 상황도 한번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상황 한번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포인트는요. 2020년 작년에는 전대미문,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이 있었어 갖고 집에서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주문하다 보니까 택배 물량 폭증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물량이 폭증했냐? 위드 코로나 시다.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온라인 거래 규모가 161조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배 물량도 전년 대비 20% 증가해서 33억 7천만 개, 택배 매출은 7조 4,900억 원의 매출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택배 상황에서 물량도 늘어났지만은 올해 3월, 4월 달 돼서 택배 단가 인상한다고 했고 실지 대한통운도 택배 단가를 인상해왔고요. 대리점이나 거래처에 택배 단가 가이드라인을 갖다 쫙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 제가 단가표를 지금 받아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그 내용도 한번 좀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택배란에서 한국, 중국, 일본 간략하게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택배 운임 인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도 택배 운임 인상 100원에서 200원 정도 인상할 것이다. 롯데택배 3월 15일부터 택배비 100원, 200원 인상한다는 가이드라인 배포했다. CJ대한통운 신규 계약 화주와 대형 고객사 평균 운임 4월부터 인상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택배 단가를 인상합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택배업계에서는 물량은 늘어났지만은 결국은 지금 택배에서 가장 힘든 게 어디냐면요. 분류 인력입니다. 저도 한 택배를 일본의 야마토부터 25년 정도 지금 진행하면서 한국의 택배에서 5개 자문, 지금 여기서 이제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요. 과거에 CJ하고 통합하기 전에 대한통운, 지금 롯데 이전에 현대, KGB, 로젠, 그 다음에 동부택배 제가 5개에서 자문 들어가면서 쭉 봐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택배를 보고 있어서요. 이 상황을 보면은 택배의 물량은 늘었지만은 계속 가장 힘든 터미널의 분류 인력하고요. 지점에서 이제 터미널에서 분류해서 온 이 분류 인력이 가장 지금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CJ대한통운 4,000명 이상, 한진 1,000명, 롯데 1,000명씩 투입해갖고 진행한다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택배 인력이 들어가면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은 택배 단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나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택배 요금 인상을 한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요금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소형 택배 1,800원 이상 지금 최저 단가 인상했고요. 택배업계 1위 마켓쉐어 거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대한통운이 4월 1일부터 고객 계약 단가 250원 인상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기업들도 서서히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종합적으로 보니까요. 제가 여기 정리해오는 그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CJ대한통운 소형 택배 1,800원 이상입니다. 이제 택배 본사하고요. 대리점하고의 계약하려면 이제 뭐냐면은 박피님도 잘 모르시겠지만 택배 박스가 다양하죠. 네. 최소형 박스. 제가 이제 보면 택배는 기본적으로 160 가로 세로 높이 해갖고 이 다 합한 거를 160이 이제 기본이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너무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소형이다, 초소형이다 그러는데요. 총 규격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80 이하 A, 100 이하 B, 120 이하 C, 160 이하 D. 근데 160을 초과하는 거를 우리는 갖다가 길고 그냥 큰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2형 상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형 상품까지 구분해갖고 상품의 박스의 크기에다가 또 이제 거래하는 기업들은 택배 본사하고 계약할 때 그 물량의 어떤 수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량이 많으면 가격이 싸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간이 보니까 10개 구간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 500개 미만, 500개 이상 2번, 3번 1000개 이상, 4번 2000개 이상, 5번 3000개 이상, 6번 5000개 이상, 7번 10,000개 이상, 8구간 2만 개 이상, 9구간 3만 개 이상, 10구간은 5만 개 이상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80cm 이하의 작은 초소형의
5만 개 이상을 하면은 1,850원이에요. 근데 이제 수량이 작으면 어때요? 가격이 비싸지겠죠. 참고로 이제 500개 미만 하면은 2,750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때요? 기업들과 우리는 B2C잖아요. 대리점 간에. 근데 개인과 우리 박 PD님이 조철희 박사한테, 조 박사한테 뭘 보냈어요. 그러면 뭐예요? C에서 C로 보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택배는 그 C2C, 그 단가표대로 그대로 받겠죠. 여기 같은 경우 물량이 많으니까요. 그 가격이 저렴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한국 택배는 큰 변화 흐름 속에 있는데, 지금 택배 상황에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택배 물량이 뭐 지금 작년 코로나 이후로 한 100억 개 이상 늘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한국은 33억 7천만 개 했고요. 중국은 800억 개 이상을 택배 취급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인구의 5,182만 명이면 어떻게 돼요? 28배가 중국이에요. 14억 4천이니까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에 800억 개 택배가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광군절 때만 해도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그 상황에 이제 한국, 일본, 중국에 대해서 택배 상황 한번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한국에서는요, 택배를 만든 원조는 일본의 야마토입니다. 그래서 일본 야마토가요, 1976년에 택배입니다. 집택자에다가 배급하고 배송할 때 배예요. 분배. 그래서 집 앞에까지 갖다 준다. 그래서 이게 택배, 일본말로 다쿠아이라고 시작했고요. 이것을 이제 한국에는 1992년, 93년에 우리나라 한진, 대한통운, 현대택배가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후반에 CJ가 이제 물류회사, CJGLS 90년대 후반 말에 생겼고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로젠, 우체국 택배, KGB, 관련된 택배들, 또 경동, 합동, 천일경기 해갖고 이제 다수의 택배, 또 중량물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이 택배 회사들이 계속 지금, 물론 이제 어디에 우리 한방 택배라 그래갖고 지금 어디에요, 뭐, 한방 뭐 한약 같은 것도 전문을 하는 택배 회사들이 있고요. 또 의약품 전문 택배 회사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택배 계속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에서 가져온 일본의 택배는요, 1976년 야마토 택배가 시작했고요. 참고로 이제 야마토 택배 이 회사는 지금 1919년에 시작했으니까요, 올해 지금 100년을 넘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1976년에 운송회사가 택배를 만들면서 야마토 택배 한 매출 규모가 최근 한 15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돈으로. 그리고 택배 2회사 사가와 또 일본통운, 일본의 이제 물류회사 중에 매출 규모가 가장 큰 게 일본통운인데요. 일본통운은 일본 우체국한테 택배를 매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우편, 또 지역에 있는 다수의 택배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택배 취급 개수가 한 44억, 45억 개 정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중국의 택배 한번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자, 중국은요, 주로 광동성 쪽에 이제 광저우 쪽에서 이제 택배 회사들이 많이 설립했는데요. 중국 택배에서 지금 가장 규모가 큰 기업 중 하나인 순펑입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도 순펑 코리아가 한 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93년 광동성에 설립한 순펑, 또 중국의 우정성 택배, 원통운송 2000년에 생겼고요. 신통운송 1993년 상해고요. 또 중동운송 2002년, 또 은달택배 1999년, 천천메일운송 1994년, 바이스 후이통 2003년에 갔고요. 작년에 중국의 택배 한 800억 개 이상 되고 올해 목표는 대략 지금 취급 개수 예상되는 게요. 중국은 한 900억 개는 이상은 넘을 것 같고, 만약에 올해 물량이 작년 이상으로 폭증한다면은 중국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00억 개 이상 택배 물량 취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가별로 택배에 대해서 또 국제 화물 간에 이 상황이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택배, 지금 다양한 상황에서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 PD님 택배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것 좀 있나요? 박 PD님이 물어본 조철 박사가 Q&A 금세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든지 궁금한 거 한번. 이거는 이제 어드리뷰 즉흥에서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택배를 자주 하는데 이제 네. 저희도 이제 뭐 배송을 그러니까 배송을 주문하면 배송을 해주는 데 있어서 네. 그 택배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갖고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인건비 관련된 것 때문에 한 차에 많이 싣게 되는 건가요? 그건 얘기해 드릴게요.
택배는 아까 진짜 이거 Q&A 기본 중요한 건데요. 택배는 이렇게 박스형으로 됐다 했잖아요. 네. 작은 거, 큰 거 그래서 160이 기준인데 택배를 갖다가 붙일 때 저도 이제 그 물 같은 거를 이제 전기 배송해서 산지에서 보내오는 게 있거든요. 강원도에서 보내오는 물이 있으면은 이 박스가 너무 크면은 이용화물로 취급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제 9개짜리가 2개, 18개를 이런 박스형이 있어갖고 거기다가 하나면 요거 이제 운송장 붙이면 이게 택배 화물이 하나로 취급해요. 그래 또 하나 심지어는 이제 그 저기 뭐예요 330이나 500짜리 한 20개 있잖아요. 이거는 따라오면 어째 비닐로 됐지만 거기 또 운송장 붙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화물이 한 개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갖다가 저 같은 경우 사례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강남에 살고 있는데 집에 박스가 2개가 있고 그 저기 20개짜리가 하나 붙어서 이제 3개가 와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같이 오는데 어느 때는 2개가 오고 1개가 따로 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게 그러니까 시키다 보면은 분명히 같은 데서 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시켰는데도 오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주문해갖고 이제 어떤 택배를 합포장해서 운송장을 붙였는데 그게 이제 터미널에 들어가겠죠. 네. 터미널 들어가서 분류를 다 하고 나서 예를 들어 뭐 서울, 부산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나라는 요즘은 이제 수도권은 다 서울에서 이제 분류해갖고 터미널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물량이 적을 때는 어때요? 한꺼번에 쭉 오는데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물량이 폭증했어요. 그래서 터미널에 들어가서 거기에 분류된 게 다 못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땠냐면은 물량을 너무 받지 말고 제한해라는 얘기까지가 나올 정도 작년에. 근데 이제 상온 상품 같은 경우는 좀 오늘 올 걸 좀 놔둬도 되잖아요. 밀려도. 근데 어때요? 뭐 저온이라든가 식품 같은 거는 그래서 식품을 우선적으로 무조건 태워갖고 그거는 배송을 해줬거든요. 결국은 쭉 가다가 아까 제가 했지만은 3개가 보내야 하는데 2개는 터미널 통해서 거기서 나왔는데 1개가 거기 있는 거야 아직까지 터미널. 이해하셨죠? 네. 그냥 이제 그게 번호를 붙여서 우리가 이제 끈으로 묶어서 그냥 쫙 딸려오면 되는데 똑같이 가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가 못 올 경우가 있죠. 이제 택배도 그렇지만은 심지어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쿠팡이 되든 여러분이 주문한 상품이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물류에 질문하니까 주문할 때 이제 한 번에 여러분들이 주문해 갖고 예를 들어 그냥 상품을 10개를 한 번에 주문해서 결제하면 어때요? 그게 발주가 되면 이제 물류센터에서는 10개를 찾아갖고 포장을 해서 테이핑해서 출고를 내보내겠죠. 네. 근데 자, 1개를 지금 주문했습니다. 결제했어요. 1시간 있다 또 1개를 주문해서 결제했어요. 한 3시간 있다가 1개 주문해서 결제했어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나는 3번에 나눠서 주문했지만은 한 번에 하면 너무 편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묶음 배송이라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 물류 출고에서는 배치 처리라 그래갖고 나갈 때 한 번에 가면은 자, 3개를 갖다 한 번에 갖다 주면은 배송 사원들도 좋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출고하면 그래서 박스가 3개가 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박스가 오늘 못 오면 또 내일 오고. 그래서 이제 물량이 적정 규모가 되면 괜찮은데 최근에 물량이 많으니까요. 물론 주문하면 그냥 빨리 내보내는 게 우선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택배 같은 경우도요. 자, 또 택배 물량은요. 아까 했지만은 자, 우리 박 선생님하고 조철이 박사하고 개인이 보내주는 건 C2C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문한 건 다 뭐예요? 홈쇼핑에서 주문하죠? 네. 그러면 그걸 B2C예요. 그래서 뭐 홈쇼핑에서 주문한 상품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홈쇼핑에 예를 들어 오늘 3만 개 판다. 예를 들어 뭐 2천 개 판다. 뭐 이렇게 목표가 있으면요. 그걸 갖다가 홈쇼핑하고 거래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창고에 물건을 보관했다가 예를 들어 오늘 2천 개가 팔렸다. 그러면 팔리는 순간 발주가 돼서 그 물류 창고에서 포장을 하겠죠. 포장을 하고 운송장을 붙여서 테이핑해서 왜냐면 밤에 보내야 이렇게 터미널로 다 가야 되니까요. 약간 플리페이먼트 그렇죠. 센터처럼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 그러면? 준비해 놓고 있다가 팔리면 이제 운송장 붙여서 라벨링해서 터미널.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택배 터미널로 갈 때는 우리나라는 과거에 터미널이 주로 어디에 있었냐면 대전, 천안, 그다음에 옥천 쪽에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수도권의 각 중심이 거기였잖아요. 거기 다 모였다가 갔는데 뭐 최근 몇 년사부터는 생각해봐요.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 그래요. 강남에서 보내갖고 서초로 가야 되는데 그 터미널 다 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옆으로 가서 분류해서 다음날 빨리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 박스가 아까 초소형이라고 해서 80cm 미만 작은 박스들이 많다 보니까요.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11톤 차량, 그 윙바디 차량 같은데 박스형에다가 이제 넣어서 터미널 가는데요. 보통 요즘은 화물이 한 2,000개 안에 그 안에 이제 2,000개 정도 평균 실어서
터미널까지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제 땅도 그렇고 밀집도가 있겠지만은 대부분 그날 주문하면 다음 날은 다 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제주도는 택배 가격도 좀 다르고요. 또 섬 같은데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을 더 봐야죠. 그래서 이제 주문하면 다다음 날 도착하는 게 우리의 현상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뭐 그래도 얘기 들으면 좀 택배가 좀 알기 쉽게 되죠? 네. 아, 왜냐면은 요즘 계속 배송을 하면은 네. 따로 오던가 아니면은 분명히 같이 올 만한데 택배 박스가 3-4개가 와버리면은 이게 박스 버리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류센터라든가 이제 터미널에서 해갖고 그러니까 한 개 박스는 하나로 취급하니까요. 왜냐면 거기 운송장 번호면 운송장 번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택배를 안 옵니다. 그러면 운송장 번호를 택배회사에 거기다가 이제 조회하면은 지금 화물이 어디 있다는 게 다 알 수가 있겠죠. 자, 뭐 저도 이제 택배를 한 25년 하면서 쭉 보는 게 뭐냐면은 택배 물량이 뭐 중국이 이제 곧 1,000억 개 정도 가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 세상 앞으로는 택배가 편리도 하지만은 아까 말씀해 주신 박스가 너무 많이 나거든 앞으로 이제 리사이클, 리유스, 리폼 이제 친환경 문제에 관련해서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택배에 대해서 한국, 중국, 일본 포함해서 우리나라 지금 한 이슈가 된 택배 단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조철 박사 통통통 월요일날 시청 앤드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요. 제가 뭐 지난 6월달 여러분들 성원에 입어서 지금 계속 좋은 반응으로 지금 시청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속적인 여러분들 성원 부탁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아직 구독 안 누르시면 계시면은 부탁드리면서요. 여러분들 다음 방송에서 좋은 내용으로 콘텐츠 만들어서 방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